청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1타 강사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서윤입니다. 여러분,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보셨죠?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지하철역 인근의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정책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빚 좋은 게 살고 아니냐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공간은 비좁아진 반면 임대료는 계속해서 비싸졌고요. 곰팡이 등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이 원인이었죠. 이에 서울시가 2023년 4월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습니다. 바로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분류됩니다. 민간임대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분류는 되지만 청년 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비교하자면 물론 공공임대의 경우가 더 저렴한 편이겠죠. 정확한 임대료의 경우 청년 안심주택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모집 공고가 올라왔던 신길역 준타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형 특별 공급의 경우 보증금은 3,7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었고요. 월세는 26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청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은 전년도 120%를 기준으로 하고요. 셋째, 자산가액은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약 400만 원이고요. 2인 가구는 60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죠. 4인 가구는 9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 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아니면 하나만 충족하는지 혹은 둘 다 충족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둘 다 충족하는 경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형입니다. 첫째, 나이 제한은 청년형과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하는데 신혼부부형이니까 배우자도 이 조건에 맞아야 하나 싶으시죠? 아닙니다. 배우자가 만 39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거라서 배우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이때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 주세요. 셋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자 말하는 건가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둘 개념은 다릅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함께 사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혹은 자녀가 포함될 수 있겠죠. 부모님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요건은 청년형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산 요건은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안심주택의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청년 안심주택은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부담이 커서요.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줬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각각 1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수준이었던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75%에서 85% 수준으로 더 낮췄습니다. 또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은 차량 소유가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다면 차량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동차 가액은 2023년 기준 3,683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관리비 인하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입지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사업지를 지하철역 인근에 한정하지 않고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확대했는데요. 간선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역세권 못지않은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이 약 6평인 20제곱미터에서 약 7평인 23제곱미터로 더 넓어졌습니다. 가구는 빌트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벽지나 장판 등 최신 트렌드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공공임대는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민간임대는 해당 민간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재량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하나의 모집 공고로 올리기 때문에 한 단지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민간임대는 단지별로 개별 모집 공고를 게시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임대 단지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개봉역, 양재역, 연신내역 근처 청년 안심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2030년까지 약 12만 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만 호, 적지 않은 수죠? 내 집 마련의 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복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